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마이뉴스 환경 전문 시민 기자인 최병성 목사님을 만나봤었는데요. 오늘은 역사 전문 시민 기자인 김종성 기자입니다. 최근 행안부 경찰국 이슈가 후끈합니다. 역사학자인 김 기자는 이 이슈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기사를 계속 좀 써오셨는데요. 최근 기사 제목은 윤석열의 행안부 경찰국 자꾸만 그 시절이 떠오른다입니다. 어떤 시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기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행안부 경찰국 이 문제 때문에 경찰 내부의 반발도 지금 상당히 거세죠. 예. 우선 기자님께서 쓰신 기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행정안전부에 의한 이 경찰청 통제, 이게 우리 한국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었다, 이런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내무부 치안국을 통한 이승만 정권의 이 경찰 장악, 이런 장악이 3.15 부정선거, 그걸 초래했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기사입니다. 그렇군요. 엊그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어요.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겠다는 건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현재 이 경찰법에서는 이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관이 경찰청을 직접 이게 지휘하는 게 아니고요. 7명으로 구성된 이 국가경찰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 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이 간접적으로 지휘를 하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이걸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경찰국을 만들어서 이 장관의 경찰 통제 이걸 보조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경찰청에 대한 장관의 지휘 감독권 이걸 이 법령으로 명문화시켜서 이제 경찰에 대한 이 장관의 영향력을 더 높이려고 하는데,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가경찰위원회로는 약하다는 판단 때문인 건가요? 예, 그런 측면도 되게 강한데요. 예. 이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7명 중에서 6명이 비상임이거든요. 1명만 상근이고요. 그리고 7명 중에서 2명 이상은 법적으로 이게 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탈당한 지 3년이 안 된 정당인, 그리고 임기 만료가 된 지 3년이 안 된 이 선출직, 이런 사람들은 또 국가경찰위원이 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정당인들의 이 관여가 제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위원들은 또 이게 고도의 신분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 때문에 좀 행안부 장관이 이 국가경찰위원회를 일사불란하게 통제하는, 지휘하는데 약간 부담을 느낄 수도 있죠. 어쨌든 지금 야권은 경찰 장악을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경찰도 지금 강력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의 경찰국을 두려는 이런 정치적 노림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예, 일단은 최근에 검찰 개혁으로 이 경찰이 강해진 거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도 있고요. 또 이게 이 경찰을 정권 통제하에 둬야 된다, 이런 예전 과거 정권들의 심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검찰 수신이 현 정부에 많은 것도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91년도에 경찰청 독립할 때도요. 그때 가장 격렬하게 이 독립 반장이 바로 또 이 검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찰과 검찰의 전통적인 긴장 관계, 이것도 지금 상황에 좀 투영이 돼 있는 듯,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행안부에서 이렇게 집권 초기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 이것은 결국은 최고 권력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 당연히 그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한동훈 법무장관, 그 라인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고는 이게 지금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최근에 이 경찰을 국기문란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대하는 윤 대통령의 시선이 한마디에 반영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 김종성 기자와의 질문을 지금 뭐 이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홍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마이TV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 계시다면은 지금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김종성 기자는 오마이TV를 매월 후원하는 10만인 클럽 회원이시기도 합니다. 김 기자와 함께 오마이뉴스를 후원해 주실 분은 지금 바로 010-3270-3828 010-3270-3828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감사하고요. 다시 인터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 기자님, 그 지난 그 기사에서 언급한 그 시절, 예. 이런 그 이승만 정권 때이잖아요, 그죠? 예. 당시 내무부와 경찰은 어떤 관계였나요? 이게 48년도에 그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게 있는데 이게 내무부 직제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내무부의 뭐 비서실, 지방국, 또 치안국, 또 건설국을 돈다 이런 그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 경찰 조직이 그 내무부의 일개 부서, 이게 치안국으로 이게 편입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내무부의 핵심 이 사무는 뭐 지방행정, 또 선거, 투표, 국민투표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보시면 경찰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무들이거든요. 근데 경찰이 이 내무부의 일개 부서가 되면서 뭐 선거, 국민투표 이런 업무에 경찰이 동원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3.15 부정선거 당시에 그 내무장관이 최인규 장관인데요. 이 최인규 장관이 부정선거를 이렇게 대담하게 저지른 거는 뭐 이승만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이 경찰력이 자기 뒤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력이 자기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치안국을 통해서 이 경찰 병력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동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더 부정선거가 더 손쉽게 가능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 경찰이 그 3.15 그 당시 그 3.15 부정선거에 뭐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했던 거죠? 예, 거의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입했다 이렇게 봐도 뭐 이제 가능한데요. 이 최인규 내무장관 그리고 이강학 치안국장 이게 거의 뭐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그 상태로 선거 부정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이 최인규, 이강학이 이 법정 진술한 걸 보면은요, 이 내무장관과 치안국장이 지금 서울시청 앞이죠. 이 반도 호텔 거기 809호에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 모여가지고 부정선거 작전을 다 짰고요. 그리고 이 내무부가 부정선거 하는데 필요한 자금 규모 이거를 누가 계산했냐면은 바로 이 치안국이 또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의 정보력으로 이제 그런 그 부정선거에 드는 비용도 계산해가지고 내무부 비용으로 이렇게 또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경찰이 구체적으로 맡은 거는 그 당시 뭐 매표행위, 그 다음에 또 선거위원 매수, 또 완장 제작 이런 걸 또 경찰이 다 분담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거의 내무부와 혼연일체가 됐던 거죠.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그 내무부와 경찰이 그 혼연일체가 돼서 3.15 이제 부정선거를 초래했다고 이제 보시는 건데요. 그 이외에 또 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뭐 그 정도에 그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최인규 장관이 그 야당 설득하는데도 또 야당 설득하는 일을 또 경찰에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전에 이 민주당 당원들의 탈당을 권유했는데요. 그때도 이 내무장관이 경찰을 또 앞에 세웠거든요. 심지어는 또 이 경찰관 가족까지도 거기 동원했는데요. 이때가 3.15 선거 2달 전이었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 최인규를 국회 본회의에 호출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그것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그날 발행된 조선일보 기사에 보시면은요, 이 야당 의원들이 최인규를 이제 본회의에 부른 다음에 경찰과 가족까지 동원해서 이게 민주당 당원들을 협박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되게 집중 추궁하는 장면이 그 신문에 보도가 됐었죠. 어쨌든 뭐 거의 뭐 경찰이 이승만 당선의 그 1등 공신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럼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또 그 당시 보시면은 그 사할 사전투표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최인규 장관이 이게 총지휘한 건데요. 투표 용지에다가 이승만을 미리 찍은 다음에 그걸 선거하기 전에 투표함에 미리 넣어뒀죠. 그렇게 해서 이승만이 이 40%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이 3.15 선거를 실시한 건데요. 이때 투표함을 미리 채우는 일에도 또 경찰에도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사전에 이 시도 경찰국장들이 비밀 회의를 하는데요. 또 군부대에 모여가지고 대전 지역 군부대에 모여가지고 이 경찰국장들이 또 이 사활 투표 이렇게 사전 회의도 하는 그런 상황도 또 1991년 내무부 이제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이제 독립됐잖아요. 31년 전인데
결국은 이제 그 경찰이 그 정권 보위 기구로 이렇게 전락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는 이런 취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그 평가를 되는데요. 31년 전 그 경찰국은 대체 어떤 일을 했던 겁니까? 예, 이때 이제 91년 8월에 이제 이 경찰이 이 경찰청으로 독립을 했죠. 그래서 예, 예. 이때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경찰 강화가 아니라 이 경찰과 정권의 분리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찰이 이 정권의 신여가 되는 걸 막기 위한 거였는데요. 그래서 부정선거 개입하는 것도 막고, 그 다음에 또 국가가 국민을 탄압하는데 이 경찰을 이용하는 것도 막는데 그런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또 부천서 공고문 사건, 뭐 이런 걸 그 방지하는 게 이제 그 당시 30년 전에 경찰청 독립의 기본 취지였던 거죠. 그렇군요. 그 경찰과 그 행안부의 밀착이 역사적 과오를 낳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김종성 기자님의 눈에는 다시 이런 비슷한 일들이 다시 지금 추진되고 있다라고 이제 그 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그 역사로부터 뭔가를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당시 역사로부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제 생각으로는 뭐 지금의 행안부도 그렇고요, 또 과거에 또 내무부도 그렇고요. 이 핵심 업무는 이게 지방행정, 또 선거, 국민투표, 이게 그 행안부의 기본 사무인데요. 근데 이런 업무는 이 중앙정부의 경찰 권력에 개입하면 이게 안 되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 관계에 이 중앙의 경찰력에 개입하는 것도 이게 금물이고요. 또 이 선거나 국민투표 이런 데도 당연히 경찰에 또 개입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독재 정권들은 이 경찰국은 내무부에 직접 관할하여 주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구조가 이제 3.15 부정선거, 또 우리 민주주의를 파괴시켜가지고 또 그게 또 이 4.19 혁명을 낳는 그런 원인이 됐는데요. 그래서 뭐 지금의 이 상황은 이게 경찰이 강화된 게 아니라 국민들은 지금 이 정권과 검찰을 그 떼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게 경찰이 강해 보이는 거지, 사실 이게 키포인트는 지금 그 정권이 약해지는 게 이게 그 핵심 포인트인데,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지금 그거를 포인트를 잘못 보는 거죠. 이게 포인트는 여기 정권 약한데 경찰 강화로 보고 이 경찰 강화를 이렇게 저지하려고 하는 약간 그 잘못된 진단을 지금 하는 거죠. 어쨌든 역사는 그러니까 뭔가 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이런 그 도구로 경찰을 활용했지만 결국은 그 반대로 흘러갔다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김종성 기자님 오늘 그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다음 주에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회원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병기 기자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